안녕하세요. 라라쌤입니다. 자, 오늘 25학년도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수행평가의 트렌드는 어떤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또 챗 GPT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수행평가의 취지가 뭐죠? 수행평가는 우리 친구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실제로 배웠던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고1 친구들은 개정이 되면서 수행평가 비중이 엄청 늘어났어. 지금 보시면 기존에 30에서 40% 이렇게밖에 안 됐던 게 이제는 40에서 50% 절반가량 이렇게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가 지필고사에서 좀 망했어. 그러면 수행평가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죠. 반대로 지필고사 잘 봤는데 수행평가를 만약에 못 보게 되면 이게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지필고사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아시면 되겠고, 네, 이제 넘어가서 지금 요 흐름을 좀 보시면은 지금 AI 시대, 그러니까 이제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까지 포함을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예전에 과제형으로 이거를 이제 딱 시험 수행평가 과제를 주고 제출해라.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보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즉석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치듯이 마치 지필고사 시험 치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많이 변했었는데 확실히 교육부가 이제 못을 박았어. 어떻게 박았냐면 25년도 2학기부터 지금 다가오는 2학기죠. 그때부터는 수행평가는 그냥 원칙적으로 수업시간 내에 실시해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과제형이 아니라 시험 치듯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우리가 보통은 학교 선생님이 주제를 미리 주시고 그거를 이제 수업시간에 치는 식으로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새는 또 그렇게 하면은 GPT 돌려가지고 다 암기해서 오는 거야.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제를 미리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대략적인 범위만 딱 준 다음에 당일에 주제를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암기 중심으로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말하기 영역, 발표 영역 이렇게 출제된 학교들은 요것도 다 돌려가지고 암기해서 온단 말이야. 친구들이 그걸 방지하고자, 또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제대로 스스로 한 것이 맞나? 이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 질행답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면 답변을 즉석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가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일부 학교에서는 기술적으로 AI 생성 글을 좀 판별하는 도구 요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걸려 그러면 완전 그냥 꽈락을 시켜버리는, 정말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챗 GPT 활용법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좀 무섭죠? 써도 되나? 싶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평가의 종류를 좀 보시면 듣기, 쓰기, 말하기가 들어가는데요. 듣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교육청, 부교재 듣기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건 굉장히 노멀한 케이스고, 뭐 뉴스 시사 듣기를 받아쓰기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팝송 의미 해석해라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어. 듣기는 결국에 우리 학교에서 뭐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 뭐 테드 받아쓰기, 그 테드 알죠? 테드,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테드 강연 이거 받아쓰기 시키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제 막 영국식 발음의 뉴스를 갖다가 듣고 받아쓰기라 막 이런 학교도 있고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게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수행평가 기간 너무 스트레스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스트레스 받아 미리 할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 꼭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쓰기가 들어가는 학교라면 쓰기는 보통 주제가 조금 정해져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쓰기를 수행평가로 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쓰기를 내는데 거기에 비해서 요새는 이제 말하기 영역도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 드렸었고, 쓰기 말하기 너무 싫어. 그쵸? 이게 왜 싫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다 그 인풋 학습법이야. 인풋. 그냥 그 듣고 그리고 독해하고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쓰기 말하기는 끄집어내는 거거든. 내가 써먹는 거. 실제로 내가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해봐서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연습하자. 연습해야 돼. 어떻게? 수행평가 빈출 주제 탑 10을 지금 이렇게 뽑아 드리는 거. 요거 정리하세요. 찰칵. 요거 저장해 두시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글을 직접 한번 써보는 거야. 보시면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야. 자기소개, 뭐 꿈 이런 거 있죠. 진로.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아니면 경험, 과거에 너 있었던 거,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니? 즐거웠던 때는 언제니? 뭐 이런 질문들을 직접 나에 대해서 내가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미리 주제를 주지 않았을 때 당일날 내가 바로 영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강의 이름이 기초 문법으로 서술형과 수행평가 끝내기. 요 강좌가 강좌명입니다. 지금 기초문법이라고 이름을 굳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영어에 진심인 나라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영어에 투자를 하고 영어에 시간과 돈과 들이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그 한국인들의 집단적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를 말하고 쓰고 이렇게 꺼내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많이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나는 제시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를 써보고 말하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 뿐이지 이 방향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충분히 내가 나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언어로 나의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 가능한 일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문이나 뭐 서술형이나 아니면은 요런 수행평가에서 좀 자주 빈번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구문을 가지고 그 구문을 영작을 하는 아주 쉬운 예시로 우리말을 영어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우리말에는 은는이가, 을르리란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분석해서 영어로 옮겨 쓰는 연습을 먼저 기초 단계로 할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예시도 다 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예시 안에 뭐 이 내용은 좀 빈칸 뚫어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틀을 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문장을 쓰면서 그 안에 빈칸도 채워 넣어보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템플릿을 제공을 할 거고 이거를 이제 계속 글을 쓰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법이랑 연결을 지을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막힘이 있는지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글로 이렇게 쓰는다는 게 이제 막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글쓰기를 해보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딱 그 하기에 좋은 시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쓰기 그리고 말하기 영역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쓰기를 할 수 있으면 말하기는 저절로 이제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말하기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막 굴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 이게 교사들이 쓰는 기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과제의 완성도라던가 아니면 내용, 유창성, 뭐 정확성 안에는 어휘, 어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very good, good, average, the effort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 셀프지를 제가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글을 쓰고 셀프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나 혼자서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게 좀 힘들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되는데 나의 이야기라서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다. 요 단계에서 챗 GPT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요 기준표를 챗 GPT한테 그대로 주세요. 1. 그러니까 이건 기준표야. 그래서 1. 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해서 점수 4, 3, 2, 1 이걸 이제 다 보여주면 되는 거고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 기출 사례로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요 기준표 중에 과제 완성도 있죠.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가.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글의 흐름에 맞도록 최소 10문장, 이 10문장을 30분 내에 완성할 것. 이런 식으로 10문장, 이런 게 조건이죠. 가정법,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활용할 것. 이런 게 조건이죠. 2번 이상 쓰라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잘 맞춰서 글을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으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챗 GPT한테 요 조건과 함께 요 기준표를 같이 줬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띵. 지금 보세요. 점수는 총 8점에 12점 만점에 8점.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유창성을 좀 제외를 해서 12점 만점에 8점이라고 이렇게 얘가 잘 안 보이나요? 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8점이라고 해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If I become an artist, I'll make many pictures. 요거는 조건절이죠. 내가 아티스트가 되면 나는 많은 그림을 만들 거야. 이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을 2번, 접속사 2번, 관계대명사 2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조건절을 썼기 때문에 가정법 같아 보이지만 아니죠. 그래서 단순 조건문, 가정법 아님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because I love colors. 이것도 그냥 얼핏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왜냐하면 뭐뭐 하니까 이게 완전한 문장은 아니거든. 뭐뭐 하니까 뭐뭐 하다 라는 주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장 구조 오류, 그래서 종속절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GPT가 감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끄럽지 않으면 그냥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요 단계에선 GPT를 활용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말하기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제가 TTS 활용법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수행평가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요 탑 10 리스트 잘 저장해 두셨다가 글쓰기 해보시고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강의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이번 여름방학 재밌게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